하늘은 먹구름처럼 무겁고 짙게 덮여 있었다. 습한 공기가 숨을 쉴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마치 흙먼지를 삼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 북한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훈련소가 있다. 이곳은 붉은 깃발 부대,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부대에서 훈련받는 신병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남자들은 최강의 전사들로 뽑히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야 한다. 우리 붉은 깃발 부대 신병들은 나란히 서서 하나하나 훈련 동작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따라하고 있다. 밖에서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훈련관이 철제 채찍을 들고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작은 실수라도 보이면 채찍이 내리쳐지고 그 고통은 뼛속까지 전해진다. 이것이 붉은 깃발 부대가 살아남은 자와 탈락한 자를 가르는 방식이다. 이 부대의 전사들은 체력 훈련부터 생존 기술까지 극한의 도전들을 넘어서야 했다. 이 훈련은 약한 자는 견딜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이강민 23세의 남자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그는 모든 도전을 뛰어난 능력으로 넘어서며 훈련을 완수해냈다. 모든 이들이 그의 전투 능력을 존경했고 훈련관들 역시 그에게 특별한 존경을 보냈다. 이강민은 단순히 뛰어난 전사가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진 군인이었다. 그는 가장 혹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예기치 않은 공격을 피하거나 극한의 상황에서 오직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도전들을 해냈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나 깊은 숲 속에서조차 생존할 수 있다는 전설이 돌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승리로만 이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붉은 깃발 부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강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그의 가족이 반역죄로 처형당했다고. 부모님은 이미 처형되었고 남은 건 그의 여동생 이영주뿐. 영주는 임신 중이며 정부의 추격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강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붉은 깃발 부대에 충실한 전사였지만 그에게 가족은 모든 것이었다. 그는 여동생이 겪고 있을 비참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결국 그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탈영하기로 결심했다. 이강민은 이탈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붉은 깃발 부대는 반역자를 용서하지 않으며 발견될 경우 즉시 처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강민은 예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탈영 계획을 준비했다. 그는 부대의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고 감시 카메라와 경비병의 근무 시간을 완벽히 파악했다. 어느 밤 모든 것이 고요할 때 그는 몰래 부대를 떠나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이강민은 배수로를 통해 비밀 통로를 선택했다.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단을 내리고 길을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고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훈련을 통해 익힌 생존 능력을 발휘했다. 몇 분 동안 숨을 참으며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갔다. 이강민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싸웠고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오랜 고난 끝에 이강민은 여동생의 은신처에 도달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영주가 집 구석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며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형도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민을 보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형이 여기 왔어?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강민은 동생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널 구할게.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거야. 이강민과 그의 여동생 이영주는 더 이상 멈출 시간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들을 뒤쫓는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생존만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고 군사 검문소를 피해 다니며
끊임없는 어려움에 맞서야 했다. 이제 이강민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짓누르는 고통과도 싸워야 했다. 형제는 숲과 높은 산을 넘어 이동하면서 이강민은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그는 홍기 부대가 배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부대는 배신자를 추적하도록 철저히 훈련받았고 지금 그는 그들의 1순위 표적이었다. 홍기 부대의 다양한 팀들이 곳곳으로 파견되어 그를 찾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민가에 들어설 때마다 경고 표지판과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목표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임신한 여동생을 지켜야 했기에 이강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매 걸음마다 그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지만 살아남겠다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이영주가 이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된 여정을 버틸 힘이 없었고 끊임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전쟁으로 버려진 마을과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를 지나갔다. 이강민은 여동생에게 자연에서 음식을 찾는 법, 군대의 눈을 피해 숨는 법 등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가르쳤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 추격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예전 동료였던 홍기 부대원들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적이 되어 있었다. 이강민은 함께 훈련하고 싸웠던 동료들과 싸워야 했다. 어느 날 버려진 헛간에서 쉬고 있을 때 이강민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민간인의 발소리가 아닌 군인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재빨리 여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가장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강민은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훈련된 반사신경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총을 꺼내 밀밭 더미 아래에 숨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추적 부대원들도 그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어둠 속에 숨는 데에 익숙했다. 군인 중 하나가 문을 여는 순간 이강민은 가장 가까운 군인의 다리를 향해 재빠르게 총을 발사했다. 한순간 군인은 쓰러졌고 나머지 2명이 반응하기도 전에 이강민은 그들을 조용히 처리했다. 피가 서서히 땅을 적셨고 이강민은 여동생을 데리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번 충돌이 일시적으로 승리로 끝났을지라도 이강민은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번 탈출은 단지 시간을 조금씩 벌어줄 뿐이었다. 동료를 죽이고 도망치는 것은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동생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점점 절망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홍기 부대는 그를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이강민은 가능한 한 빨리 국경을 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압록강은 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촘촘한 군사 검문소와 국경 근처 주민들의 의심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임무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해내야 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들은 밤에만 이동하며 발각을 피했다. 며칠이 지나자 이강민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는 거의 걸을 힘조차 남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영주는 빨리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힘겹게 오빠를 따라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힘겨웠지만 오빠의 사랑과 희생이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그들은 황량한 땅에 도착했고 이강민은 이제부터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홍기 부대가 점점 가까워오는 가운데 그는 여동생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강민에게는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홍기 부대가 점점 더 가까이 추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그들은 국경 지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극도로 긴박해졌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을 사냥하고 있는 병사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경계해야 했다. 그의 몸에 난 상처는 점점 극심한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의 여동생 이영주는 더 이상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울창한 숲과 험준한 산맥, 위험한 강을 넘어오는 긴 여정에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단호한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힘을 얻었다. 오빠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압록강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곳을 넘으려다 실패했고 촘촘한 군사 검문소와 도처에 배치된 경계병들 때문에 이곳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강민은 잘 알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발각되면 그들에게 살아남을 기회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모든 일은 그날 밤 어둠이 완전히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벌어졌다. 달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 자연의 고요함만이 그들을 감쌌다. 이강민과 이영주는 몸을 낮추고 덤불 아래로 기어갔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위치를 들킬 수 있기에 그들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홍기 부대의 병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강민은 급히 여동생에게 신호를 보내 어둠 속으로 숨게 했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잡힐 것임을 그는 알았다. 더 이상의 추격을 여동생에게 안겨줄 수 없었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코트 안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갔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방심하고 있었다. 이강민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수색하는 2명의 병사를 발견했다. 모든 상황이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어둠을 가르고 총성이 울렸다. 이강민은 병사 중 1명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다. 총성은 밤의 고요를 산산조각냈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멀리서 오빠를 바라보던 이영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홀로 죽게 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강민은 재빨리 큰 바위 뒤로 몸을 굴려 숨었고 다음 공격에 대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은 병사들 중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경고를 외쳤다. 이어서 총성이 터졌고 총알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이강민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결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여동생을 지켜내야 했다. 그녀를 국경 너머로 보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야 했다. 발각되었지만 그는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영주는 오빠가 싸우는 총성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움직이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까운 은신처를 찾았다. 그녀는 오빠를 믿어야 했다. 그동안 오빠가 그녀를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결국 치열한 교전 끝에 이강민은 남은 적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제압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것을. 이 전투의 긴장과 피로는 그를 거의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망이 비치고 있었다. 이강민은 자신의 사명을 거의 완수했다. 여동생을 구하는 것.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난관들이 남아 있었다. 홍기 부대는 점점 그들의 은신처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쳤지만 이영주의 생존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이강민은 자신의 몸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다. 팔은 극심하게 아팠고 어깨와 다리의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남은 목표는 단 하나, 여동생을 국경 너머로 탈출시키고 홍기 부대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여동생 이영주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마르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빠에 대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강민은 알았다. 비록 그녀가 탈진해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이강민은 속삭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통을 떨쳐내고 이영주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다시 숲속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무거운 나뭇가지들이 이강민의 지친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노력이었지만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추격을 따돌릴 기회도 커질 것이라 그는 믿었다. 하지만 홍기 부대의 추격은 여전히 그들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끊임없는 총성과 철저한 순찰로 인해 이강민은 잠시도 쉴 수 없었다. 긴장과 피로가 점점 쌓였지만 이강민은 극한의 집중력을 유지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시련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경지대에 가까워지자 이강민은 공기 중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주변은 적막했고 바람만이 황량한 들판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홍기 부대에서 파견된 순찰병들이나 국경 수비대에 발각된다면 끝장이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자 그들은 큰 바위 밑에 몸을 숨겼다.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이강민의 땀과 피와 섞였다. 온몸이 서서히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들은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중 이강민은 조용히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굳건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거의 다 왔어.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강만 건너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어. 이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로로 눈이 붉어졌지만 희망이 깃든 눈빛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빠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끼고 있었다. 오빠의 희생 덕분에 그녀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 웅성거림, 그리고 밤을 가르는 외침이 다가왔다. 이강민은 총을 집어들고 이영주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조여들었고 그는 홍기 부대의 추격대가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 이강민은 깨달았다. 최후의 대결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죽음의 숨결이 공기를 스치는 듯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영주의 오빠 이강민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몸을 낮추고 마음을 다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동생을 다시 붙잡히게 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는 여동생의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추격은 피할 수 없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강민은 마지막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것은 생사를 건 최후의 싸움이 될 것임을. 달려! 이강민은 소리쳤다. 그리고 여동생을 밀어내며 외쳤다.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이영주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강 쪽으로 달렸다. 그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뒤에서는 오빠가 온몸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강민은 그 자리에 남아 다가오는 군인들과 마주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그것은 여동생을 위한 희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강민은 어둠 속에 서서 추격대의 발소리를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살과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여동생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홍기 부대의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이강민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권총을 단단히 쥐었고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이강민, 움직이지 마.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과거 함께 훈련하고 싸웠던 홍기 부대의 동료였다. 그는 이강민을 겨누며 총을 들고 있었다. 이럴 수밖에 없어, 강민. 명령이야. 넌 우리를 배신했어. 친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에는 고통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연민은 없었다. 오직 군인의 냉혹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이강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친구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지만 여동생을 홍기 부대의 손에 넘길 수는 없었다. 나도 알아. 이강민은 낮고 아픈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난 여동생을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음을.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바람이 울부짖고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한 가운데 이강민은 돌진했다. 그는 단순히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과 죄책감, 그리고 배신감과 싸우고 있었다. 발사하는 총알 하나하나에 동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마음은 총성과 함께 찢어지고 있었다.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날리며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했다. 그의 놀라운 전투 능력에 홍기 부대 병사들은 놀랐다. 그는 어둠 속의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며 치명타를 가했다. 한편 이영주는 강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탈진 직전이었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다. 오빠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뒤돌아볼 수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오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달려. 마음은 무너질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서는 끊임없는 총성이 울렸다. 그녀는 오빠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결의와 강인함을 믿고 있었다. 오빠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영주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이강민의 모습이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뒤를 쫓는 병사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빠, 미안해. 이영주는 아픈 속삭임과 함께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홍기 부대는 여전히 추격하고 있었지만 이강민은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덕분에 이영주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여동생에게 자유를 선물한 것이다. 그리고 이강민과 옛 동료들과의 최후의 싸움도 서서히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는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자신 역시 점점 더 깊은 부상을 입었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몸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다. 홍기 부대는 그를 완전히 포위했다. 이제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힘없이 땅에 쓰러졌다. 하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가를 바라보았다. 그는 보았다. 여동생이 강을 건너 무사히 저편으로 가고 있었다. 이강민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숨이었다. 그 순간 이강민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여동생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강민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고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그의 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강 쪽을 바라보려고 애썼다. 죽음이 가까워진 그 순간 그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는 여동생을 구했다. 그것만으로 그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었다. 그의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이강민이 피바다 속에서 쓰러져 있는 동안 그의 여동생 이영주는 압록강을 무사히 건넜다. 그녀는 오빠를 마지막으로 돌아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오빠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이영주는 강 건너편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 다리는 지쳐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오빠 이강민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 뱃속의 아이가 이제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중국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안전한 은신처를 찾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오빠가 해준 말을 믿었다. 살아야 해. 이영주는 낯선 거리들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주변을 경계하며 어둠 속에서 스치는 그림자들과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들 속에서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오빠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삶을 위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한편 홍기 부대는 이강민의 죽음을 보고받았다. 아무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강인했던 이강민이 쓰러졌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수년간 부대에 헌신했던 그가 왜 배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이해했던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의 행동에는 오직 하나의 이유만 있었다.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과거 이강민과 함께 싸웠던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여동생을 위해 모든 걸 걸었어. 그들에게 이강민은 뛰어난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영주는 마침내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임시 거처를 찾았다. 그러나 허름한 집 안에 들어서자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다.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빠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영주는 다시 일어섰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그녀는 다짐했다. 결코 이 슬픔과 상실감에 지지 않겠다고. 오빠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남아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유의 땅에서 서서히 삶을 되찾았다. 과거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가 자라날수록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이 생명은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었고 동시에 오빠를 기억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영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꼈다. 비록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이 아이는 이강민의 희생과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견뎌온 모든 노력의 증거였다. 품 안의 아기를 바라보며 이영주는 깨달았다. 아무리 아프고 잃고 희생했더라도 삶은 계속된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 아이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강하게 살아가겠다고. 그것이야말로 이강민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삶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영주는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무너질 수 없었다.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매일 아침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힘든 세상 속을 걸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허름하고 임시방편 같은 곳이었지만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다. 매일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정원을 가꾸거나 다른 집에 식사를 준비하는 등 단순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이영주가 마을에서 아이를 돌보던 중 낯선 남자를 만났다.
그는 이곳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영주는 불안한 기분을 느꼈지만 무심코 지나쳤다. 그러나 그 남자가 남긴 묘한 느낌은 잊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을 국제인권단체에서 온 기자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난민들을 돕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영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영주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이강민의 죽음과 그녀가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까지. 그는 국제 뉴스소스를 통해 그녀의 존재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영주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더욱 경계심이 커졌다. 남자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조심스럽게 약속했다.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만약 동의한다면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영주는 끝까지 의심했지만 아이를 위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위험한 세상을 혼자 헤쳐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다음 날, 이영주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히 살아가는 미혼모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과 숨김 속에 살 수 없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때였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기 전 그녀는 마을 근처 작은 무덤가를 찾았다. 거기서 가족을 추모하곤 했던 곳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빠 이강민의 사진을 꺼내어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오빠가 나를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오빠를 위해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 살아갈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이영주는 남자와 함께 험난한 길을 떠났다. 그들은 군사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밤에만 이동했다. 숨어서 움직이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이영주는 알았다. 자신에게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강민의 희생으로 얻은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강민과 이영주의 이야기는 가족애와 희생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강민은 뛰어난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강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결단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위험과 상실 속에서도 이영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갔습니다. 이것은 희생, 용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고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저희가 더 많은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